제가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수를 통해서 여태까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연수의 내용은 어쩌면은 어떤 학자도 제안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서 성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고 진행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연수 후에 아마 온라인 소통의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수업의 이야기를 온라인 소통에서 또 전해주시면 저희는 그때 또다시 그 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선생님들과 수업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는 공간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지금 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으로라도 한번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것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과정인데요. 학교는 이제 흔히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학교가 삶의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란 어른들의 삶이 축소된 사회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런 것 자체를 교육의 소재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라는 공간이 어때야 할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어때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 그에 따른 자연적인 나이를 먹을수록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면은 발달은 친구 관계, 또래 관계 속에서 또한 수업 속에서 또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자연적인 발달과 사회적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먼저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큰 특징은 이가 빠지는 거예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실 1, 2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이가 빠졌어요, 새이가 나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생활의 소재이고 수업에서도 중요한 소재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고요. 또 신체 비례가 맞지 않아요. 상체가 더 크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잘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뭐 옆 친구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시기. 2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안정성을 가져갑니다. 또 이 시기의 특징이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이의 성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모방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만 동시에 모방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질서를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것이 너 알아서 해.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오감으로 배운다고 하죠. 어린이들은. 그 접촉하고 경험하는 자체가 감각도 발달시키고 생각도 발달시키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교육의 많은 활동의 소재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3, 4학년에 가면은 1, 2학년 때에도 소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세근육까지 발달해서 1, 2학년에서는 그냥 몸을 신나게 움직이고 달리기만 해도 좋아한다라면은 3, 4학년에서 조금 규칙을 한두 가지 줘가면서 움직일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활동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몰입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이 즐거움을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도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흐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그 환기를 시켜주고 또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1, 2학년에서 세상과 나를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라면은 3학년 때부터 세상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자식이 맞을까? 이런 출생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고요. 사람은 왜 죽는 걸까? 그래서 일기장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1, 2학년 때 굉장히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한 아이들이 세상으로 한 발을 디디려는, 하지만 완벽하게 딛는 것이 아니라 디딜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너는 우리 집의 소중한 아이야. 엄마가 봤어, 너 태어나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가 이후에 살아갈 때 생애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이렇게 세상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한다면 4학년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자기 나름의 원칙이 서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도덕 시간에 교통 질서를 꼭 신호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안 지켰어요. 선생님은 안 지켰어요. 굉장히 원칙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막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훼손되는 게 싫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그래. 그때는 아마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면서 교육을 한다라면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선생님들도 이걸 토대로 수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 6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사춘기, 또요 반항,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아까 세상과 나의 관계로 봤을 때 이제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와 그 정신적인 발달이 흔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면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1, 2, 3, 4, 5, 6학년을 거치면서 그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획득한 아이들은 이 비판적인 시기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믿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 2, 3, 4학년 시기에 가정과 학교로부터 신뢰감을 획득하지 못한 아이는 대단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았을 때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이전의 상황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개인의 도움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학교와 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어떻게 청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넓혀본다면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이 조금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죠. 비밀도 말 안 해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특히 이 아이의 친구 관계가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 수업을 해나갈 때도 이제 1, 2학년 때보다는 3, 4, 5, 6학년을 거치면서 모둠 토론이라든지 모둠 활동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모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행동, 이것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5, 6학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교육과정을 5년간, 6년간 하다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아이들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공부를 못하나 봐요. 저는 여기에 재능이 없나 봐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아니야, 공부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너가 이해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교과의 특성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엇보다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말 발달, 신체와 정신적인 발달, 그 다음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학급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그 성장하면서 그 시기에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저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이제 그 성장하고 이런 측면도 물론 되게 많은데 강의 이후에 그 성장해 가는 게 정말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좀 도전해 볼 만한 활동이 아닌가 강의라는 게 누군가 그 강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저는 나누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또 한 뼘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후배 교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성큼 다가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쟁쟁하신 선배님들 연수를 듣고 나서 사실은 저거는 저분밖에 못하는 거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점의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혹시 이 연수를 듣고 처음 해보시고 싶은 후배님들도 김병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은 한 발짝 갈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수업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막 주무르시는 분들의 느낌으로 가시면 자꾸 자괴감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저는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 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가되 저는 혼자는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는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것처럼 동학년에 맞는 교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친한 다른 학교에 뭐 친구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혼자가 아니고 둘이 엮어지면 그 다음에 한 발 가는 게 아니라 두 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산해 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